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이제 그 로드 오브 카오스라는 이제 따지면 뮤지션들의 그 전기 영화를 했었는데 2023년인가에 저는 이제 그 유튜브로 이 영화의 예고편을 봤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또 이제 많이 알고 있을 음흠. 난 알아요라는 이제 희대의 명곡의 이제 모티브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밀리 바닐리라는 그 흑인 듀오 그룹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의 걸류 노이스 트루라는 노래가 태지 형한테 좀 영감을 준 걸로 추정되는데, 근데 이제 그 두 명이 자기들이 직접 노래를 부른 게 사실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빌보드 아니면 이제 팝계에서 좀 희대의 어떤 좀 이제 사기극 약간 좀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많은 비하와 이제 그 썰들이 있었었는데 이걸 어떻게 또 이게 최근에 그 영화화가 돼가지고 네. 이 이야기로 영화가 만들어져서 와 이거 개봉하면 꼭 보러 가야지 이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예 이제 이거를 개봉을 안 했죠. 네.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아쉬운데 사실 제대로 된 자막도 없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대충 이제 그냥 봤는데, 혹시 근데 다만 그럴 수는 있어요. 이제 저도 왜냐면 그 페라리란 영화가 그것도 원래는 이제 그 한 1, 2년 전인가 개봉을 했었는데 아, 뒤늦게 만약에 예, 우리나라에 1년 지나서 아,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뭐 뒤늦게라도 그럴 수도 있죠. 예, 해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뭐 서브스턴스 같은 영화도 뒤늦게 개봉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뒤늦게 개봉할 수는 있겠지만은 인지도상 안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뭐 이제 싶긴 한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따지면 저는 최근에 막 우리가 이거 뭐 도어즈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는 약간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제 음악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막 반말리 영화나 이런 것도 되게 생각보다 정말 네. 반응 없길래 반응이 없다. 네. 심지어는 그 아카데미 노미네이트에 있었던 그 밥 딜런을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했던 네, 그 영화조차도 정말 그 사람들 관심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게다가 티모시인데 음. 티모시가 나왔어도 그 영화는 딱히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지금 가장 핫한 티모시가 나왔어도 지금 네. 이게 별 관심을 끌지를 못하니 이게 참. 음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체 보헤미안 랩소디는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했을까 참 이게 의아해지는, 오히려 지금에 그게 와서는. 그럴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뭐 프레디 머큐리나 퀸, 뭐 브라이언 메이는 몰라도 We will 아, rock 그 you라던가 노래가 유명해서. We are the champion 그다음에 어, 마마 하면서 뭐 아, 보헤미안 랩소디 노래를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 아, 나 저 노래 알았는데 아 저 노래가 얘네 노래야 이러면서 이제 아 역으로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밥 딜런 이름은 아는데 혹은 반말리 얼굴은 아는데 노래 몰라.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는 괜찮아요. 노래는 일단 음, 알아야 내가 익숙한데 아, 저 사람이 뭐 어떻게 생겼고 뭐 하는지는 알겠는데 왜냐면 반말리만 해도 그 사람 초상처럼 돼가지고 뒤에 뭐 자마이카 국기 그려지고 이렇게 돼 있는 그 사진은 엄청 무슨 네, 체게바라랑 같이 체게바라의 사진처럼. 제일 유명한데 반말리 무슨 노래를 했는지 뭐 저 사람이 레게 그렇지. 뮤지션인지 뭐 힙합 뮤지션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관심이 없다. 그러게요. 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근데 저는 영화 자체는, 근데 전 오히려 영화를 보고서 제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음.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면 그 희대의 그 사기극, 이제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미녀는 괴로워라는 음. 그런 영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래는 딴 사람이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그런 거지. 비주얼이 안 되는 이제 가수가 노래를 대신 불러주고 네. 대신에 이제 비주얼이 괜찮은 사람이 지가 부른 척하는 약간 이제 그런 식의, 따지면은 뭐 마케팅 아니면 프로젝트라고. 음. 사실 여기서도 이제 그 이 밀리 바닐리를 이제 프로듀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기로는 이건 그냥 이제 어떤 하나의 좀 프로젝트였다. 네. 그냥 서로가 잘하는 걸 분담해서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사실 어쨌든 뭐 구라친 건 맞긴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퍼포밍을 담당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연주하고 노래한 사람은 따로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걸 아예 제일 처음에 다 밝혔으면은. 밝혔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냥 퉁치고 넘어갔단 네, 말이야.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약간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갔단 숨기려고 말이지. 했지.
근데 이제 본인은 얘네가 진짜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계약서에 사인 안 하고 어긋났을 때 이 밀리 바닐리랑 이거를 깐 것도 그 프로듀서가 네, 깠잖아. 폭로를 한 거죠. 폭로를 한 네. 거지. 아 빡치네. 이 새끼들 나를 네. 이러면서. 사실 이 새끼들 노래한 거 아니래요. 약간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음. 사람들한테 고다질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저도 옛날부터 이제 원래 이 일화를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일단 이 영화가 조금 제가 의외였던 거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렇거든요. 되게 이제 이 멤버의 입장에서 네. 인간적인 좀 측면에서 약간 이제 이걸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우리가 밀리 바닐리로 알고 있는 이 두 명 롭과 팻, 네. 펩, 펩. 네, 펩, 팩. 네. FAB. 네. 그래서 이제 롭은 이제 이미 고인이 됐고 펩이 아직까지 살아 있어가지고 네. 이제 이분이 아마 좀 이제 많은 이제 뭐 이제 술회를 해서 아마 네.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 그분은 뭐 지금도 이제 그래도 유튜브에 막 자기 영상 올리시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뮤지션으로 거듭났어요. 예. 네. 그 지금도 이제 자기 음악 하시면서 네. 또 이 영화 개봉에 맞춰가지고 또 자기가 다시 또 이렇게 좀 그 노래도 막 부르고 네. 춤도 보여주면서 사람들 다 응원에 그 댓글 달단 말이야 되게 사람들이. 그렇지. 전 일단 이 영화로 보고서 좀 이제 느낀 건 이제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는 거지 따지면. 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만한 그 스토리인데 그냥 밀리 바닐리에 그 관한 어떻게 데뷔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냥 네, 그 망했는지. 네,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것도 어느 쪽 이쪽 저쪽을 편들지 않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뭐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들 네. 정도로 그냥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자극적이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성공해서 뭐 마약하고 막 이런 뭐 네. 약에 취해서 막 물론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연예인병 좀 걸려서 이제 좀 나부된 건 있는데. 네, 어깨뽕 들어가고 막 그런 게 네.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는 이제 그 뭐야 그러니까 관람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 좀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좀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야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모르는 사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이클 잭슨은 인기가 많아. 근데 외국에서 비견되는 프린스는 관심이 없어. 모르니까. 근데 밀리 바닐리도 외국에서는 진짜 빌보드 차트 예, 뭐 1위 먹고 이랬는데. 1위를 뭐 몇 곡씩이나 먹고 네. 굉장히 그 유명한 핫했었던 네. 그룹인데 우리나라에서 밀리 바닐리 누군지 잘 모르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라. 그나마 최근에는 이제 그거 서태지 그 표절 논란 때문에 아마 유튜브로 좀 주워 듣긴 했을 거야, 약간 사람들이. 근데 그 표절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서태지가 1집 때 이거 만들고 나는 밀리 바닐리 같은 거 하고 싶어서 이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미 밀리 바닐리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걸 말했기 때문에 이걸 깔만한 뭐 표절이라고 말하기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자기는 뭐 밀리 바닐리, 마이클 잭슨 뭐 좋아한다, 뭐 비스티 보이스 그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음악을 하고 싶어서 내가 그 솔로로 나와서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이제 이미 말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게 논란이 될 건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재밌는데 밀리 바닐리 관심 없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그러게. 근데 저는 약간 이 영화가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연출이 나오길래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왜냐면은 이제 이 영화가 약간 처음이랑 끝까지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서술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두 명이 뭔가 어디 약간 그 방 안에서 이제 그 쇼파가 있는 그 되게 편안하게 있는 약간 자기 호텔방 같은 데서 뭐 스토리, 그러니까 자기들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과거를 회상하듯이 얘기를 하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장면이 이제 뭐 그렇게 계속 일관되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프닝처럼 막 그렇게만 나오고 말 줄 알았는데 결국 사실 그 방이 따지면 방이 아니지. 거기는 약간 어떤 이세계 아니면 이제 좀 약간 좀 천국? 약간 뭐 그런 느낌이지. 왜냐면 롭이 고인이 됐으니까는 약간 고인이 된 롭과 아직
이 살아있는 펩이 서로 약간 옛날 과거 얘기를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의 중간 사이의 그 공간에서 아 우리 옛날에 막 그런 일이 있었지 잘 나갔었지 근데 역시 우리는 그런 잘못을 했었지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뭐 이런 저런 교훈을 얻었고 결국 그것은 잘못된 뭔가 거짓으로 만들어진 영광에 취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그 연출이 단순히 그냥 이 얘기 옛날 실화를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건 줄 알았는데 되게 난 그 지점이 그 연출 지점이 되게 감성적으로 그치. 좀 인간적으로 다가와가지고 그냥 영화적인 연출이면서도 효과적이었다. 네 그리고 현실에서의 그 아쉬움을 마치 현실 세계가 아닌 것 같은 그 공간이 이 두 친구의 대화가 전 되게 너 이렇게 감동을 느낄 줄 몰랐어 이 영화에서. 잘 만들었습니다. 네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그 연출을. 저도 그냥 재미 삼아서 본 건데 재미보다도 이거는 좀 그냥 재미로 보기 좀 아깝다. 극장에 걸렸어도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 두 사람의 뭐 모든 걸 다 정당하거나 실드신다기보다는 뭔가 약간 이 영화를 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저는 교훈을 줬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되게.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뭐 어떤 뭐 명예와 영광과 부가 와도 내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닌 거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거는 그치. 그건 내게 아니다라는 뭔가 좀 반면교사 같은 좀 난 그런 실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본인들도 심지어는 그걸 알고 있어서 결국 팹은 진정한 뮤지션을 거듭이 났고 롭은 이제 중간에 근데 롭은 계속 그 과거의 영광을 자꾸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그 집착을 해가지고 연예인병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비극적인 파멸로 이제 치닫게 된 건데 그런 것들이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쉽죠. 쟤네는 왜냐면 중간에 얘네들이 그 진정한 뮤지션을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몇 번 있었어. 있었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발로 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자업자득인 것까 싶은 그런 지점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어쨌든 꼭두각시로 이제 그냥 퍼포밍만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 노래 우리가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나름 연습을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싱글들을 본인이 녹음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녹음도 했었대. 녹음 저도 유튜브에 보니까 녹음한 버전 내가 들었거든 내가. 했는데 프로듀서가 보니까는 이거 도저히 낼 수가 없는데 이 새끼 노래들을 너무 못해 근데. 너무 못하는데? 라고 해서 그냥 원래 썼던 그 사람들을 갔던 거라는 거지. 계속 그 사람들로. 그러니까 얘네가 그 뒤에도 좀 길게 이렇게 뭐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뭐 1년이고 뭐 이렇게 좀 길게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낸 거 좀 우리가 한 거 아니니까 이번 거는 부터 우리가 할게요. 근데 없던 실력이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니까는 좀 지금 팹이 진정한 뮤지션을 거듭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도 그 당시 때 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좀 실력을 쌓아가지고 그걸 했어야지 뭐 단번에 이제부터 뭐 실력 하나도 없는데 뭐 우리가 한다고 그 오랫동안 여기 밀리 바닐리를 키운 이 프로듀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보니엠을 히트시킨 굉장히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듣는 귀가 장난이 아닌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빌리 바닐리 이 새끼들 노래 너무 안 되는데 그리고 롭과 펩은 원래 그냥 전문 댄서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댄서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뮤지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이게 뭐 노래나 랩 실력은 없는 거라서 제가 볼 때 이제 댄서인데 능력이 있어서 이제 성공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현진영이나 이현도 정도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내가 곡을 써서 내가 노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 로보하고 펩은 그 능력치가 너무 낮다. 그냥 춤만 잘 춘다. 능력치가 낮고 이제 사실 그 비주얼 때문에 이제 그 프로듀서한테 픽 당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좀 늘씬하고 이렇게 좀 키가 큰 약간 근육질에 약간 뭐 흑인 잘생긴 이제 흑인 듀오 딱 해가지고 니들 되게 잘 되겠다, 팔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렇게 상업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 영화가 그 롭과 펩의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또 미국 출신도 아니야. 그 독일과 프랑스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롭은 이제 어릴 때 독일에서 살았고 이제 펩은 이제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제 둘이 약간 춤을 좋아해서 이제 댄서 생활을 했는데
우연한 계기로 이제 뭔가 그 음. 여가수의 뒤에서 이제 댄서를 하는 약간 옛날 현지형과 와와처럼 네. 그 듀엣으로 이제 댄서가 됐는데 딱 그 둘을 이제 같은 날 일하게 돼가지고 그날 계기로 해서 이제 뭔가 친구가 되어가지고 네. 이제 브라더가 됐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어떤 약간 댄서 듀엣으로서 나름대로 이제 약간 네. 좀 뭐 이제 로컬 약간 네. 아이돌처럼 약간 좀 공연도 좀 하고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 근데 이제 항상 그때 그 시절에도 계속 둘끼리 얘기해서 우리가 근데 가수가 되려면은 우리 음악이 있어야 되고 우린 노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네. 그 얘기를 했어서 둘이도 네.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이 프로듀서의 눈에 이 둘이 띄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밀리 바닐리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그 리얼 밀리 바닐리라고 나중에 이제 그 노래를 담당했었던 네. 사람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근데 참 그것도 되게 난 그 이래도 조금 씁쓸한 게 그러니까 정작 밀리 바닐리 파동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이제 걔들 둘은 완전 나가리가 됐고 뭔가 거짓말쟁이가 돼서 이제 몰락을 했는데 그 뒤에 나온 이제 그 실제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 리얼 네. 밀리 바닐리라고 나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이제 그 사실이 또 그리고 딱 사실 그거 이제 그 유튜브에서 아마 찾아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그 두 명 그 잘생긴 흑인 두 명을 보다가 뭐 이제 그분들의 이제 뭐 외모를 막 뭐라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좀 어쨌든 네. 그런 상업성이 없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밖에 없고 네. 그 독일 출신의 그 유명한 그 프로듀서도 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이거 안 된다 네. 알기 때문에 이 밀리다 바닐리 롭하고 펩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하고 이용 당해 주는 건데 정말 그 비주얼의 그 목소리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네. 했겠지. 근데 이제 그런 그게 거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는. 근데 차라리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그냥 다 까고 그냥 아 저희는 이제 이러이러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담당하는 멤버와 그 옛날에 그 하지원님이 왁스님 왁스, 예. 초반에 약간 그치. 마치 하지원이 왁스인 것처럼 그런 약간 이제 마케팅을 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서도 이제 다 그때도 막 이제 인터뷰할 때 하지원님 왁스 아니까 아 저는 왁스는 아니고요. 왁스님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얘네도 했었으면은 차라리 사실 이 사단이 안 나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얘네가 라이브 하다가 그게 이제 뽀록이 나가지고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뭐랄까 이 목소리의 대역이다. 우리는 춤추고 퍼포밍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했었다면 그 정도의 배신감을 안 느꼈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담백하게 다 까버렸으면은. 근데 계속 진짜인 척. 근데 그 진짜인 척을 한 번, 두 번 하고 이제 계속 네, 거짓말을 거짓말로 계속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보면은 좀 약간 황당하게 얘네가 계속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목소리가 자신들이라고 믿으면서 착각을. 예. 뭔가 계속 자신들이 세뇌를 그죠 자기 스스로 이제 스스로 이제 세뇌가 허언증처럼. 돼서, 네. 그렇게 된 느낌이랄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진짜로 그런 뭔가 진짜 뮤지션이 되고자 하는 그것도 초반에만 잠깐 있었지. 나중에는 뭐 우리가 안 해도 뭐 노래 잘 나오고 사람들 계속 좋아해주고 계속 노래는 히트치고 돈은 계속 벌리네.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는 뭔가 스스로 수렁에 계속 이제 걸어 들어가는 그렇죠. 느낌으로.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득들이 너무 크니까 네. 약간 본인들도 그냥 에이 뭐 하던 대로 하면 뭐 이렇게 돈 잘 벌리고 그런 뭐, 건가. 인기 있는데 네. 굳이 뭐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거대한 성공을 네. 하게 된 벼락 스타.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됐으면은 나름대로 찔리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좀 겸손하게 하고 네. 사람들하고도 이제 잘 교류를 하고 네. 관계가 좀 좋았었다면 모르겠는데 마약하고 아니 이렇게 되면서 방탕한 생활하고 이 모든 성공을 내가 이룬 것이냐 착각을 했다는 거지. 착각을 하고 예. 그 오만함에 젖어가지고 사실 그 프로듀서라도 그렇게 싸울 법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뭔가 서로 이제 계약 문제라던가 서로 막 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뭐 이러다가 결국은 프로듀서가 이제 빡쳐가지고 빵 터뜨린 건데 네. 그 정도까지 안 가게 그 중간 단계에서 좀 조율을 내가 약간 뭔가 숨기고 캥기는 게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배짱 부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너무 너무 애들 너무 건방져져 있어가지고 네.
초반 싱글 한두 번 만에 음. 갑자기 막 뽕이 이만큼 네. 들어가서 막 연예인 돼가지고 네. 아 이제 우리 프로듀서 필요 없고 약간 뭐 네. 이런 식으로 맞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를 사실 보고 있으면은 이게 근데 꼭 뭐 이 두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또 보기도 좀 그런 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이 진짜. 모든 상황과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욕망이 네, 겹쳐가지고 다 뒤섞여가지고 왜냐면 레코드사에서도 이미 얘네가 그거 아닌 걸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는데 얘네 비주얼이 좋으니까는 돈벌이가 되니까 얘네 이름으로 얘네 이름을 내야 계속 팔리니까는 거기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프로듀서 입장에서도 이 새끼들 되게 못하는데 잘하는 사람 목소리도 계속 내고 싶고 왜냐면 프로듀서 입장에서 음반을 어쨌든 완성도 있게 나가고 싶으니까 네 얘네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고집 부리 내가 내 목소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뭐 프로듀서도 그렇게 말하고 음반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뭐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돈 잘 벌리는데 뭐 우리는 이미 스타고 사람들이 다 영웅 대접을 해주니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네. 아닌가? 눈이 멀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영화가 흘러가는 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뭐 소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밀리 바닐이라는 이름에 관계된 얽힌 수많은 관계자들의 그 욕망이 모두 이제 겹쳐가지고 그렇죠. 그 요번에 잘 됐으니까 요번까지만 하고 다음에 진짜 목소리 녹음하자. 근데 또 요번 그 히트 치니까 요번까지만 더 하고 계속 이제 그냥 미루고 언젠간 우리 목소리를 내긴 내야 되는데 일단 요번만 넘어가고 계속 해야 이제 계속 거짓말로 계속 퉁치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관성적으로 그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사기행각이 라이브에서 이제 발각이 본인도 발각되고 싶어서 된 거는 아니지만 네. 밝혀지게 된 거죠. 이번 싱글 아니면 이번 노래는 진짜 제대로 합시다라고 누군가 한 명으로 제동을 걸어가지고 했었어야 돼. 근데 아무도 회사도 프로듀서도 가수 본인들도 뭐 이거 잘 됐으니까 넘어가고 계속 그냥 이제 그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개망신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결국은 이렇게 큰 사건이 된 거는 그 본인들 그러니까 사건 관련된 사람들 뭐 프로듀서나 가수 본인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레코드 회사 뭐 여러 가지 사람 그 업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네. 관객들만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 대중들만 모르고 있었다는 그 배신감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판도 많이 팔고 인기도 얻었거니와 상도 받았단 말이야. 그래미까지. 그러니까는 모든 이 명예와 부를 다 휩쓸은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는 다 사기꾼들이었네. 립싱크하던 입만 뻥긋뻥긋하던 애들이라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빡이 치겠어. 네. 우리나라 따지면 몇 년 동안 막 가요대상 받고 막 연말 시상식 다 휩쓸었고 국민 무슨 그러니까. 진짜로 유명한 그룹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새끼들 지들이 노래한 게 아니래. 그냥 나와가지고 춤만 춘 거였어라고 하면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아니면 차라리 뭔가 그렇게 슈퍼스타가 안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거기서 뭔가 진실을 밝히기에는 근데 아마 본인들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이 너무 커졌지. 원래 그래미에서 상 받으면 라이브 하는 게 관례라서 네.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쫄았잖아. 네. 쫄고 사실은 그래미도 좀 할 말이 없죠. 그래미도 사실은 그 거짓에 동조한 거기 때문에 걔들만 특별 약간 취급을 해가지고 네. 립싱크를 하게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래미는 알면서 그거를 따지면은 사실 그것도 그래미의 좀 그 권위에 굉장히 스크라치가 나는 좀 그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 뮤직 비즈니스가 네, 더티하다.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네. 그래서 그 서태지영 노래 중에 FM 비즈니스, 폭더 뮤직 비즈니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그 추악한 그러니까 단지 밀리 바닐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집단들의 욕망이 조금씩 그 뒤틀린 것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팍 폭발해버리는 네. 좀 그런 느낌. 좀 그래서 영화 사실 좀 우리가 되게 그래미 하면 막 와 엄청 쳐주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참 그래미 이름값이 참 아까운 그런 처사기 때문에 왜 걔네들만 립싱크를 허용해주냐. 네. 그럼 마치 뭐 윤석열한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구속을 풀어주는 그 판사랑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옥시켜줬죠. 네. 갑자기 날로 계산하던 거를 윤석열한테만 시간으로 계산할 거야. 하지만 다른 애들은 다시 날로 계산해. 근데 이걸 버젓이 이지랄 하는데도 참 뭐 이걸 그러고 있는 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그래미에서 이제 그 대참사가 벌어졌죠. 음흠. 내가 저 이제 항상 그 일화를 볼 때마다 아 이게 요즘이었다면은 이럴 일이 절대로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는 80년대이기 때문에 이제 90년대이기 때문에 CD가 튀는 바람에 이제 렉이 걸려서 네. 무한 렉이 걸려서 Call you know it, call you know it, call you know it 계속 아니 나 근데 나 그 일화를 볼 때 나도 좀 의아한 게 근데 이게 아무리 그때 립싱크를 해도 이거를 사람들이 라이브라고 눈치를 못 챈다는 것도 난 좀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튀었다고 쳐도 그러니까 안 튀어 늘 똑같은 목소리면 그 티가 나지 않나? 실제로 라이브를 해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현장에서 네. 노래를 하는 거랑 뒤쪽에서 차이가 나는데. 음악하고 같이 네. 그 음원을 틀어주는 거랑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관객들이 모른다는 게 이 나오는 마이크를 대고 립싱크를 하고 뒤에서 틀어가지고 그 관객석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완전히 다를 거인데 라이브에서 내가 거기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입막 뻥긋거리고 있다고 저거를 라이브가 아닌지 뒤에서 트는 목소리인지 그거 구별을 구분을 못한다는 못하는 게 게 나는 좀 좀, 이해가 네. 잘 안 가기는 하는데 저도 항상 그 일화를 들을 때마다 이게 그러면 얘네가 활동을 그래도 한 1, 2년 했을 거잖아. 근데 그동안 아무도 거기에 뭐 의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는 건가? 난 좀 그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단순하게 얘네가 TV에만 나와서 립싱크를 했다는 게 아니고 네. 진정한 사기는 공연 활동을 뭐 그 수많은 그 스타디움급 라이브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티켓을 팔고 그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얘네가 이제 관중들하고 한테 이제 그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 퍼포밍을 했는데 그 2시간 동안 노래 뒤에 틀어놨는데 그게 본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게 그러게. 그게 말이 되나 싶어서 누군가는 약간 쟤네들 이상한데 약간 그 생각 했을 것 같은데 눈치 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CD를 안 틀어도 아니 그러니까 CD가 안 튀었어도 네. 누군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만 쟤네 같은 맨날 똑같은 그 일정한 목소리가 나오는 왜냐면 네. 그건 라이브라는 건 동일 인물이 해도 매번 다르단 매번 말이야. 다르죠,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계속 그 AR을 틀었는데 그동안 활동하는 동안 관객들 중에 아무도 그걸 이상한 점을 눈치 못 챘다는 건 난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실제로 그 마돈나 같은 뮤지션은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이제 노래를 해야 되니까는 자기가 그 뭐지 음반에 있는 노래를 그러니까 전 파트를 모두 다 부르는 건 굉장히 무리이기 때문에 네. 특정 안무 부분에서는 깔아 놓으면서 이제 할 수는 있지. 깔아 네. 놓는데 그 깔아 놓는 것도 일반 그 원래 그 CD에 있는 AR 뭐 MR 이런 거를 쓰면은 관객들이 다 아니까는 그 특정 파트를 그 라이브 공연장에 와서 따로 녹음을 한대요. 따로 녹음을 하는데 그거를 매번 그 라이브 공연장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와서 리허설을 하면서 그걸 딴대. 왜냐면 공연장마다 특성이 있고 그래. 소리가 다 다르니까. 그 정도의 그래도 그 성의가 있어야지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 특정 부분을 뒤에서 이제 틀어주는 건데 얘네 같은 경우는 자기 목소리도 아니고 그 음원을 그대로. 원래 그 음원을 녹음한 원래 가수 오리지널 가수 네. 노래하는 그 가수의 목소리를 뒤에서 틀어주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그러게. 눈치를 못 네. 챈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아무리 옛날 시대라 해도 네. 그거를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는 게 좀 나는 그게 의아해서. 그게 제일 의아하긴 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CD가 튀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아무도 눈치를 못 네. 챘다는 게 난 좀 그치. 난 그게 더 신기해. 그게 더 신기해. 아니면 뭐 누군가 눈치챘는데 뭐 그때는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저 새끼들 이상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럴 수는 있겠네. 얘긴 생각을 했지만 뭔가 이게 어떤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뭐 없었나?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아마 인터넷 게시판에 누가 누구 걔네 밀리바닐리 이상한데? 걔네 맨날 너무 목소리가 일정한데 이거 라이브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랬으면 이제 뭔가 그치. 이게 퍼졌을 텐데 그때는 뭐 누가 신문 기사 같은 거 써주지 않으면은 뉴스에 안 나오면은 뭐 그 이슈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게. 근데 좀 약간 신기한 거는 뒤에서 얘네가 그 라이브 할 때 밴드랑 같이 다니면서 이제 리얼 음악을 뒤에서 이제 뭐 연주를 드럼도 하고 막 했는데 하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뭐 굉장히 좀 복잡한 시스템일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 그러게. 의외로 왜냐면 그 걸류노이스 투루 그거 뮤직비디오 봐도 다 밴드들이 하잖아요. 네. 막 드러머 치고 그치. 그 밀리바닐리 특유의 그 달리기 춤 두다다다 할 때.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너무 만천하에 이제 그 자기들의 그 거짓이 뽀록났다. 네, 뽀록나는 대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네. 한순간에 이제 슈퍼스타에서 나락으로. 근데 나는 좀 참 그러니까 이미 이게 벌써 엄청 옛날 일이고 지금도 이제 우리는 밀리 바닐리가 그 두 명이 아니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지금도 나 오늘도 또 이제 그 방송하기 전에 이제 이 밀리 바닐리 음악을 들으려고 유튜브 뮤직을 보는데 여전히 그 두 사람의 사진으로 네. 밀리 바닐리 그레이티스트 히츠 네. 그 두 명으로 뭐 영원히 기억되는 네. 거죠. 밀리 바닐리 더 베스트 막 이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되게 약간. 근데 밀리 바닐리가 저는 진짜 좀 안타까운 게 이 두 사람은 춤도 잘 추고 그 비주얼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듀서도 음악을 잘 만들어. 네. 그래서 그 음악 자체도 좋고 연주도 좋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되게 나무랄 따위가 없어요. 진짜로 이만큼 히트 칠만해. 인기를 네. 받을 만한데 중요한 건 이 두 명이 노래를 안 했다는 거 하나가 네. 문제가 된 거라서 그게 진짜 아쉽더라고. 그러니까는 이 두 명이 착각하지 않았었다면 그리고 일찍 밝혔다면 그리고 프로듀서가 조금만 더 정직했더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그게 이제 뒤에 가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기 그 이전에 이게 해결만 잘 됐었다면 이 모두가 다 해피할 수 그러니까, 있지 않았을까 예. 약간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 프로듀서도 노래를 되게 잘 만들어. 물론 뭐 남의 거 갖다 베끼기도 하는데 또 그렇지. 오리지널도 잘 만드니까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 거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좀 거짓된 인생을 살다 보니 그 거짓 조금 이 사람의 거짓 저 사람의 거짓 잘못된 게 조금씩 합쳐져 가지고 그 거짓 불어나서 불어서 네. 진짜 눈덩이가 돼 가지고 네. 이런 파국을 맞이하게 된 거기는 한데 저는 좀 아쉽다. 네. 좀 지금도 그 저도 가끔 이제 밀리 바닐리의 이런 노래들이 하니까 들으면 이게 노래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데 밀리 바닐리가 이렇게 욕 먹고 그냥 이렇게 한 명은 죽고 그 오명으로 남아서 이런 오명으로 남아서 이런 최악의 뮤지션처럼 인식되게 된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게 장르상 그 엄청난 가창력을 요하는 장르가 아니잖아. 그렇지. 댄스 뮤직이잖아. 그렇지. 조금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그냥 좀 랩이랑 뭐 노래 좀 연습하면은 금방 이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제가 그거 이 사람들이 직접 녹음한 것도 다 들어봤는데 크게 그 못 들어줄 정도 가치가 아니란 말이야 솔직히 그냥 그냥 뭐 들어줄만 해. 물론 이제 그 프로듀서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얘네가 허접했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막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저는 그러니까 그 앨범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녹음이 됐기 때문에 그 앨범을 내가 녹음했어도 라이브 때는 그 앨범만큼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라이브에서는 이 목소리가 아닌 네. 본인들의 목소리로 라이브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랬으면은 그랬어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리고 이 음원에서는 영어 발음이 너무 좋은데 실제로는 얘네 인터뷰도 못하고 네. 영어도 못하고 영어 할 줄 몰라가지고. 아니 하다못해 좀 영어 공부도 하고 발음 그러니까. 연습도 하고 그래야지. 아니 너무 이게 얘네도 야 우리 이제 떴다라고 사실 좀 성의가 없었어 솔직히. 진짜 성의가 없는 거 네, 아니야.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 본인들도 그래도 약간 좀 더 성숙했더라면은 네. 그런 엄청난 인기가 왔었던 거기에 뽕이 들어갈 게 아니라 어이구 네. 우리가 뭔가 더 좀 어깨가 무거워졌구나 네, 막중해졌구나 책임이 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그렇게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좀 더 노력해야겠다. 네. 그 영어 공부도 또 막 열심히 그치. 하고 여기서 영어에서는 막 되게 약간 얘네 씹는단 말이야. 네. 그 미국 그 관계자들이 발음 못 들어주겠네 네, 막 하면서 네. 막 되게 이제 독일인 프랑스이니까 네. 거기에는 그 영어 못하는 차별도 있고 인종 차별도 있어. 네, 그쵸. 네. 흑인이고 영어 못하는 거. 음. 8, 90년대다 보니까는 여전히 그런 차별들도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럼 본인들이 좀 그렇게 떴으면은 본인들도 약간 그런 뭐 음악적인 실력 스타로서의 약간 그런 것도 좀 약간 좀 자기들 스스로를 좀 이렇게 단디하면서 네. 그 자리에 걸맞는 그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떴으니까 뭐 계속 이거 누리자 약간 이렇게만 그 마인드로 가가지고 조금 이제 너무 약간 이렇게 좀 나태하고 방만한 네. 생활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내가 밀리 바닐리면은 진짜로 이 목소리에 걸맞는 그러니까 지금 내 역할이 있잖아 지금 네. 뭐 사귀긴 하지만 네. 근데 이 역할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네. 얘네들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뭐 남들이 다 이렇게 뭐 실제로 알아주니까 우리가 진짜 이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얘네는 좀 너무
참 좀 이해가 안타까운 잘. 일이죠. 네. 조금만 연습해서 그냥 본인들이 음. 하지. 응, 그 안타까움밖에 없어.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그로부터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뒤에 한 3, 4년 뒤에 진짜 롭 앤 앤 펩이라고 펩이 나왔죠.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앨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 앨범이 난 어떤 의미로는 밀리 바닐의 앨범보다 난 그 음악이 더 좋아 나는 오히려. 그리고 거기서 음악 들어보면 음악도 다 좋고 네. 거의 이제 90년대 약간 그 뉴잭슨의 정수가 담겨 있어요. 그 앨범이 일단 곡들이 다 좋고 사실 걔네들 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들어줄만해 충분히. 근데 그게 이제 이미지가 이미 나락으로 간 아. 후다 보니까는 아무리 우리가 밀리 바닐리는 가짜였지만은 로벤 펩은 진짜여 했어도 저 새끼들 꼴보기 싫은 놈들 사기꾼들 또 나왔네. 약간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거 한 번 실추된 명예를 다시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 네.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오히려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로벤 펩 앨범을 더 많이 들었고 나는 오히려 밀리 바닐리 앨범보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음악들이 워낙 이제 수준이 높을 때기도 하거니와 네. 실제로 이 사람 그러니까 밀리 바닐리부터 로벤 팩까지 다 좋습니다. 진짜 음악이 네. 사람들이 딱 들으면 진짜로 인기를 얻을 만한 음악인데 로벤 팩만 해도 밀리 바닐리 음악도 좋고 로벤 팩도 좋고 둘 다 인기를 얻을 법한 음악인데 로벤 팩이 음악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이제 이미 이미지 날아가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로벤 펩 앨범을 들을 때마다 진작에 이렇게 하지 그냥. 진작에 이렇게 했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러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안타깝다. 네. 정말. 심지어 그 로벤 펩 그거 앨범의 그 타이틀곡 거기서는 아예 약간 의식한 듯이 걸리운 노이즈 딱그 단어까지 딱 그 박아가지고 아직 우린 진정한 이제 우리로 돌아왔다가 뭐 그런 느낌을 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초에 잘못은 프로듀서가 한 건데 제일 처음에 이제 초기의 잘못은 왜냐면은 숨겼으니까. 네. 하지만 이 멤버들도 조금만 약간 정신을 잘 바로 잡았으면은 고칠 기회가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예. 근데 이제 뜻하지 않은 성공을 하게 되고 그 뒤에는 이제 프로듀서 이거 이제 동조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또 본인들이 프로듀서보다 더 커지다 보니까는 네. 또 프로듀서 한 띠껍게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해서 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건방 떨어가지고. 사단지 프로듀서의 폭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또 라이브에서 그런 이제 네. 쪽팔린. 뭔가 사고가 네. 일어나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이제 폭로가 이제 되다 보니 이미지가 이제 나락에 가게 됐는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잘못을 했어도 좀 뉘우치거나 좀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면 대중들도 이 정도로 화가 안 났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프로듀서는 프로듀서대로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이제 와서 성공했다고 내 뒤통수를 쳐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수연이가 처음에 말했었던 모두의 욕망이 겹쳐서 네. 진짜로 큰 눈덩이가 돼가지고 이 모두를 다 파멸로 이끌고 갔다. 사실 그 모두의 잘못이에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네. 야, 안타깝다. 하지만 이제 인간적으로는 로벤 펩이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이제. 네. 왜냐면 롭은 절망해서 이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펩은 네. 가장 절친한 또 동료를 잃고. 그렇지. 따지면은 전 이제 그게 이 영화 보기 전에는 그게 어릴 때부터 막 좀 어떤 댄서로서 그런 사이인 줄 전 몰랐었어요. 저는 그냥 이제 원래 생판 모르는 남이다가 이렇게 이거 밀리바니 하려고 만난 줄 알았더니 자기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정말 형제처럼 네. 그러니까 마치 그 듀스처럼 네. 그런 그렇지,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죠. 형제 같은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그래서 이 영화도 보면 이제 그나마 펩은 약간 이 사건 이후 대사건 이후에 약간 좀 겸허해지고 약간 네. 이제 그래 우리는 처음부터 거짓이었어 약간 그걸 네. 받아들이는데 롭은 아니 난 계속 지금 나는 아직도 스타고 막 네. 연예인이고 막 네. 이제 거기에 못하는 우리 다시 뭐 재기할 거야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펩이 계속 이제 안타깝게 쟤 그치. 정신 못 차리네 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롭의 선택 가장 안타까운데 가장 절친한 친구 동료이자 거의 형제나 다름없는 펩이 계속 좀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옆에서 이제 계속 조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질 않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네. 본인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끝내버릴 수 없는 선택을 한 건 굉장히 안타깝다. 근데 저는 근데 이 영화에서 그 로벤 펩 그 활동한 게 나올 줄 알았거든. 끝에 뒤쪽에 근데 안 나와가지고 아직 그 앨범 얘기를 왜 안 했지? 약간 조금
근데 이제 뭐 제목이 걸리뉴이스트다 보니까는 어. 그 밀리 바닐리 때의 일만 이제 조명하는 그런가? 걸로 그냥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후반부에 그 이제 펩이 그 사실 그 드레드 긴 머리 그것도 이제 뭐 그 뭐 가짜였나 가발이었나 아무튼 뭐 붙임 머리인가 해가지고 이제 다시 원래 자기의 그 헤어스타일 네. 앞으로 머리 스타일 다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롭은 계속 그 머리를 네. 유지하는 그거 약간 대비되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펩은 다시 그냥 자기 원래로 돌아왔고,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하지만 롭은 이제 계속 그 네. 어떤 허황된 그 밀리 바닐리라는 그치. 그 거짓에 거기서 네. 벗어나지 못했다,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연출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 영화 보면은 실제로 그 밀리반이었던 로벤 펩하고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랑 이게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저는 밀리바니를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는 밀리바니가 이 사람들인 것만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싱크로가 좀 괜찮지. 네. 사실 근데 좀 흑인들 해서 머리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비슷하긴 해. 근데 왜냐면 그 로벤 펩도 우리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보기에 약간 얘네가 뭐 형제인가 쌍둥이인가 네. 이랬잖아. 근데 맞아요. 자세히 보면은 다르게 생겼는데 완전 다른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제 약간 흑인의 머리가 길니까는 스타일링을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 같은 네, 느낌. 좀 그게 보여. 네. 밀리바니 좀 보여. 맞아요. 이제 그 스타일링에 이제 빨간색, 파란색 마이 입으면은 네, 네. 이제 약간 언뜻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 밀리바니로 볼 수 있다. 그렇지. 따지면 이제 약간 그 뚱뚱한 흑인이 이제 랩을 하면 약간 노토리어스처럼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다. 네 그런 약간 등치 크고 키 크고 뚱뚱한 사람이 랩하면 다 그냥 빅인가 노토리어스 같은 느낌인 건가? 약간 네. 그런 흑인이 약간 이제 약간 그거 중절모랑 네. 양복 입고 하면 이제 물론 투팍은 워낙 개성 있게 생겨서 그 느낌이 안 날 것 같긴 한데 근데 키 크고 뚱뚱하면 다 빅이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왠지.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로벤 펩 얘기가 언제 나오나 했는데 결국 안 나오고 그냥 말아버리길래,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뭔가 이제 서빙을 하다가 뭔가 그 롭의 죽음을 네. 뉴스로 보는 이제 그 펩의 모습이 나오면서 되게 슬프게 약간.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 아까 제가 말한 그 감동 포인트가 그 마지막 딱 그렇게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이제 어떤 그 현실이 아닌 세계, 네. 이 롭과 펩만이 있는 어떤 그 음. 좀 이 세계 같은 네. 거기서 마지막 말하면서 뭐 프로 나는 그래도 너와 함께해서 뭐 어쩌고 막 엔딩이 너무 감동적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우리가 그때 하지 못했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까 딱 하더니 갑자기 딱 그 머리 그 가발 벗어버리고 또 이제 그때 실제 밀리 바닐리 했던 사람들 다 모두가 막 네. 약간 행복하게 어우러져가지고 다시 이제 딱 그 춤을 추면서 끝나는데 저는 이런 연출 나올 줄 몰랐어요. 나 진짜. 마지막에 엔딩이 최고였습니다. 네, 눈시울이 되게 붉어지면서 뭔가 소름 돋았습니다. 네, 엔딩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되게 네. 훈훈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게 그래서 약간 그게 지금 이제 그 펩이 살아 계시니까는 그분이 아까 좀 왠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이제 뭔가 우리 어리석어서 하지 못했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네. 이 영화에서나마 그 롭도 자기 마음에 그거를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때 순수하게 젊을 때 어렸을 때 그 추면서 좋아했던 어떤 그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주자. 그러면서 딱 끝나면서 음악 나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밀리 바닐리의 이런 역사 자체도 굉장히 좀 영화 같은 스토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음악들도 다 좋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연출들이 우리가 그 당시 때 인간적으로 이런 과오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런 걸 딱 딛고 뭔가 이제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이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꿈을 옛날에 우리가 못 이뤘던 꿈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춤추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뭔가 판타지를 좀 채워준다 할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뭔가 굉장히 좀 울컥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뭐지 내가 밀리 바닐리를 들으면서 이런 감동을 그러니까 거짓을 벗어던진 모습.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실제로 많이 밝혀져 있고 사실들을 거의 대부분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보면은 그냥 사실 그대로 나열면 다큐멘터리일 텐데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감각적인 연출로 인해서
뭔가 좀 감동이 이렇게 좀 배가 되는 네. 그런 스토리. 그래서 단순히 이제 밀리 바닐리의 뭐 이런 이제 멤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뮤직비즈니스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의 나열이 아닌 뭔가 좀 인간적인 면을 조금 네. 더 이제 집중해서 보는 그 두 명의 약간 인간적인 측면에서 네, 그 네. 서술을 했다는 거. 그치. 되게 네. 뭔가 약간 이 세계 같은 공간에서 네.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연출 방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내용은 다 네. 아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대놓고 야 이거 감동적이지 니네 좀 울음 아 그런 울음 거 좀 아니야. 터트려봐라 이런 네. 식이 아니고 좀 담담하게 잘 진짜 네.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감성적인 연출을 더해 줌으로써 네. 이 밀리 바닐리 스토리를 이 음. 롭과 펩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음. 뭔가 이제 나에게 약간 교훈을 주면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난 진짜 그 마지막 엔딩이랑 그 스텝롤까지 나도 모르게 약간 좀 흐뭇한 웃음을 지었거든. 난 되게 딱 그 두 친구가 진정한 우리를 보여주자 딱 할 때 그래서 아 드디어 영화에서나마 네. 이제 거짓에 갇혀 있지 않고 음. 거짓을 벗어 던졌다. 네. 약간 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밀리 바닐리에게 그 이런 결과를 바랬었던 일부의 대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뭔가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결말이랄까. 나 같은 사람 네. 로벤 펩 듣고서 아 진작에 이렇게 하지 좀 진짜 그렇죠, 그렇죠. 이게 1집이었으면은 그 굳이 그럴 일이 없었는데 저는 제 생각에도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밀리 바닐리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입김이 센 그러니까 굉장한 스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프로듀서든 음반사든 사장이 누구든지 얘기를 해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 텐데 분명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밀리 바닐리의 그 뒤쪽 후반부 앨범을 실제로 본인들이 제작하면서 이런 로벤 펩 같은 앨범을 분명히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아쉬웠지만 그 우리가 그 아쉽게 느껴졌던 거를 이 영화 끝에 마무리해서 엔딩에서 보여준다. 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관객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죠. 네. 근데 이제 또 이 영화도 보고 있으면은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이제 그 계속 후속곡들을 내면서 이제 신곡들이 나오는데 폰 넘버 그거 Don't forget my number. 그거 이제 거기까지도 그렇다 치는데 이제 그 뒤에 약간 그 R&B 발라드 주잖아. 네. 그 원래 뭐 휘트니 휴스턴한테 주려다가 네. 뭐 해줬다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막 그 롭이 막 신나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 너무 못한단 말이야. 그렇지. 영화의 묘사도 야 이거 이대로 냈다가 개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를 너무 개판으로 해. 음악 자체는 좋은데 노래 네. 실력이 형편없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곡이건 세 번째 곡이건 그러니까 얘네가 아 이제 이번 거는 우리가 할게요 했는데 도저히 일반 대중인 내가 봐도 야 이거 이대로 냈다가는 그렇지. 개망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그걸 보면은 아 그렇게 또 이게 그 프로듀서도 솔직히 프로듀서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아 이 새끼들 노래 너무 허접해가지고 내가 프로듀서라도 얘네 로바고 펩은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그리고 실제로 그 목소리로 냈다가는 대중들이 뭐야 이 새끼들 노래 개 못하네 그치. 그럴 거 아니야 뭐지 걸루노이츠는 목소리 완전 다른데 그렇죠. 어 그렇게 되는 거지. 너무 뽀록이 너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어 계속 그냥 두 번 세 번째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계속 이제 그러다가 그냥 그러다가 밀려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은 아 완전 범죄여야 돼 해서 내가 그 부르던 그러니까 대리 가수의 목소리를 최대한 모창 비스무리하게 어떻게든 비슷하게 이제 재현해 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차라리 그 대리 가수들한테 보컬 트레이닝을 시키든가 그렇지 뭐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뭐 사실 보컬 트레이닝 받으면 약간 좀 자기 스승이랑 목소리 톤이 비슷하게 가죠. 예. 비슷해지잖아 그 SM 그 메인 그렇죠, 보컬들이 다 유영진까지 다 유영진 목소리가 되는 것처럼 뭐 그런 거 비슷한 건데 네. 강타 신혜성 환희 다 똑같았잖아 한동안 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왜 그렇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아니 이 대리 가수한테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거의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기막힌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네. 아니면 조금 준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확 그 인기를 이제 그러네. 얻게 돼버려서 사실 그게 독이었던 거 아닌가. 사실 좀 초반에 약간 좀 망하거나 부진했으면은 좀 그 텀 사이에 그렇지.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겠어 하고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한 번에 빵 갑자기 벼락 스타가 네.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김에 뭐 물론 뭐 그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사실 2000년대 그 초반에도 우리나라에도 물론 사실 근데 그 그룹은 뭐 인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기억 못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도 이런 그 파동이 생겨가지고 바로 이제 그 접은 그룹이 있어요. 그 걸프렌드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제가 20살 때인가 이제 막 그 MTV나 KMTV에서 이제 그 그룹에 막 뮤직비디오가 막 나왔는데 근데 뭐 가요 프로그램 나오는 것도 봤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걸그룹 걸프렌드 알고 보니 뭐 대리 그 뭐 립싱크 충격 막 나오더라고. 몇 달 안 돼가지고 바로 그냥 그거 사과하고 바로 그냥 해체해버린 걸로. 그거야말로 이제 미녀는 괴로워였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노래 부르는 사람 따로 있고 멤버들은 그냥 얼굴 마담만 한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 네. 근데 그게 좀 약간 좀 그런 게 그 당시 때 나왔었던 그러니까 댄스 그룹들이 우후죽순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는 뭐 음악을 잘하는 사람 혹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 춤을 잘하는 사람. 근데 그 특정 거를 잘하면 또 다른 특정 걸 좀 못하기 마련이라서 네. 멤버들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은 지금 뭐 오토튠도 하고 엄청나게 이제 음정도 잘 맞고 세련되게 뭐 박자도 잘 맞게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당시 때 들어보면은 좀 노래는 약간 좀 이게 좀 별론 게 아닌가, 약간 좀 못하는 건가 이런 싶은 그 음악 음반들도 지금 되게 많거든요. 엄청 보면은. 많지. 근데 그 당시 때도 그렇게 좀 되게 잘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엄청난 뭐 고난이도의 노래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불렀단 말이야. 그렇지. 부를 수 있고 또 대중들도 다 어차피 다 감안하고 들어 네, 그냥. 다 감안하고 듣는데 아이돌이니까 감안하고 들어 그냥. 그 걸프렌드가 얼마나 못했으면 그러니까 웬만큼 어느 정도 못하면 그냥 본인들이 그냥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는. 그러게. 근데 사실 그 노래 들었을 때 딱히 그렇게 가창력이 뭐 잘 몰랐었는데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뉴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떠가지고 바로 그 그룹 망해가지고 거참. 그래서 희대의 그런 사건에 또 이름을 남긴 그게 있었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일각에서는 나나라요가 걸리뉴스를 뭐 표절했네 뭐 했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표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거 좀 지나치게 이제 서태지에 대해서 그 표절 가지고 까는 사람들이 저는 조금 서태지를 되게 까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는 것 같은 전 좀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억까 느낌이 네. 있는데 이게 여기서 뭐 걸유노이 슈팅띵띵띵띵 이게 뭐 그 서태지가 따라 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뭐 띵띵띵띵 이게 비슷한 건가 싶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하나도 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게 뉘앙스를 참고를 한 거지. 네. 그게 그 곡이랑 사실 구성이랑 다 틀려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곡적으로도 하나도 전혀 안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창작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똑같다는 걸 아는데 네. 일반 듣는 이제 그냥 리스너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따라했나 해가지고 이제 막 까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뉘앙스가 비슷한 거지 그게 표절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나름대로 좀 제 평생 음악을 해온 그 나부랭이로서 그러니까 작곡을 음악을 만들고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그리고 오마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대놓고 표절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네, 작편곡을 제가 좀 나름대로 그래도 오래 한 입장에서 절대로 그 걸루노이스트루랑 나나라요는 그거는 표절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태지 형이 되게 대단한 사람인 거는 왜냐면은 걸리뉴스를 꼭 나나라요로 만들었다고? 걸루노이스트루를 1.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거야 나나라요는. 네. 솔직히 한국 사람이 듣기엔 나나라요가 헐 좋아.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걸루노이스트루는 이제 정말 그 본토 약간 이제 흑인 음악이다 보니까 랩이 많고 멜로디가 야간한 말이야. 근데 이제 나나라요는 딱 사비랑 그 구성이 한국인들 바로 꽂히게 돼 있어. 되게.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그 중중 자가자가 중중자 그거는 진짜 천재인데? 그건 진짜 시대에 앞서간 거예요, 진짜. 아니, 내가 댄스를 만든다 그래도 중간에 중중 차카차카 이거 들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댄스 음악에 그 메탈 락 리프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도 그리고 솔직히 서태지가 물론 뭐 당연히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참고하고 그런 음악들을 품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만든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단언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드는 생각인데 서태지니까 그 정도 급으로 뽑아내는 거지. 그 정도 급으로 뽑아낸 거 플러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태지가 영향받았다고 한 뮤지션을 서태지화 시켜서는 서태지의 음악은 그 원래 영향받은 음악보다 더 좋다. 개량판이야. 계량판이다. 태지 형은 개량을 잘해. 왜냐면 영향받았다고 했었던 뭐 비스트보이스, 사이프러스 이런 네. 음악들보다 서태지께 더 듣기 좋은 게 아닌가. 맞아요. 심지어는 막 네. 아니 그 스매싱 펑키스 따라했는데 스매싱 펑키스보다 서태지가 더 네. 나을 것 같은. 전 스매싱 펑키스 앨범 듣다 보니까는 서태지가 듣고 싶어졌어 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업데이트된 그런 느낌이라서 네. 야 이거 아무리 서태지가 따라했다고 해도 이 정도로 따라하는 거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네. 아니다. 서태지만큼 따라해보라 그래. 나는 그 말 하고 싶어 솔직히. 네. 서태지만큼 따라해봐 니들이. 왜냐면 저한테 그 사람들 앨범 다 들려주고 얘네처럼 비스무리하게 네 거 만들어봐. 아 이거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태지 형은 자기화를 되게 잘해요. 네. 소화를 되게 잘하신다고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음. 교실이다가 뭐 비스티 보이즈 그 하나도 안 똑같아. 하나도 안 똑같고 사이프레스 힐도 그거 그냥 이제 다만 이제 그건 있어. 근데 태지 형이 조금 너무 창법을 코맹맹이 목소리. 조금 이제 너무 대놓고 따라한 그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스매싱 펑키스 창법이나 네. 사이프레스 창법을 따라한 건 좀 내가 그렇긴 한데 근데 곡 구성도 컴백홈은 저는 솔직히 컴백홈이란 곡도 지금까지 나온 한국 힙합 다 통틀어도 나는 컴백홈만큼 그 좋은 곡이 난 없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솔직히. 많진 않죠. 네, 심지어 서태지와 아이들 4집에서 컴백홈만 힙합이야. 근데 그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 특이한 지점이죠. 네. 보통은 힙합 하는 사람들은 힙합 비스무리한 음악, 뭐 R&B 비스무리한 음악 해가지고 앨범 전체가 비슷한데 한 가수 음악 앨범에 뭐 힙합도 있고 뭐 락도 있고 뭐 메탈스러운 것도 있고 뭐 발라드도 있고 이게 백화점식으로 다 들어있는 그런 앨범도 굉장히 흔치가 네. 않은데 참 그런 것도 그의 신기하다. 그 자기 소화 능력과 그 센스는 센스가 있다. 네, 그거는 절대로 그 센스 없는 뮤지션이 표절한 거랑 선이 그걸, 다르죠. 예, 그건. 그걸 자기화 시켜서 개량하는 거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막 뭐 서태지 표절 논란 그거 내가 비교한 건 나 다 들어봤어도 난 단 한 곡도 표절이라고 생각한 적이 난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실제로 표절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네,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 태지 형은 표절까지는 아니다. 그냥 자기화를 잘할 뿐이지. 그리고 심지어는 서태지는 그걸 속인 적도 없습니다. 맞아요, 대놓고 다 자기 밝혔어 다 어. 내놓고. 다 얘기했었기 네. 때문에. 참 어쨌든 그 전기 영화로서도 조금 괜찮은 편인데 그 영화적인 작품성적으로 전 되게 이게 의외로 음흠. 좋았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한 2, 3년 뒤에라도 한국 정식 개봉을 전 음흠.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전기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어떤 전기 영화도 물론 뭐 도어즈는 좀 다른 급의 전기 영화인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약간 재미로 보는 그냥 담담하게 이제 풀어내는 그런 것들은 저는 반말리나 밥 딜런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나은 것 맞아요, 예.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거 이렇게까지 좋은 느낌의 영화가 될 줄 몰랐었어가지고. 아니면 제가 이제 그 당시 때 음악들 혹은 뭐 이런 밀리 바닐리나 로벤 팹을 좋아해서 조금 이제 지금 팔이 안으로 굽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이 마지막에 그 감동은 다른 네. 영화보다 조금 더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서 저 영화적인 그 작품성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영화는 그래서 뒤늦게라도 꼭 정식 아. 개봉을 하면은 아마 이거를 그 당시 때 이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개봉을 했었더라면 그 올해 영화 안에 저는 꼽혔을 수도 있지 네, 맞아요.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2023이니까 네. 이것도 저는 충분히 우리는 아마 그러니까 1위는 아니더라도 네. 그 올해 영화 베스트 5에는 는 들 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제의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한국 개봉할 때 그 태지 형이 같이 홍보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옛날에 나에게 음악적인 영감을 줬었던 어, 밀리 바닐리를 보러 오세요. 네. 나나라요에 영감을 준 음흠. 그 주인공들의 그러면은 굉장히 좀 그렇지. 쿨하면서 그렇지. 뭔가 자신들의 이제 옛날에 그 영웅들 우상에게 네. 바치는 좀 헌사 뭐 이런 느낌도 나니까는 그 당시 때 이제 밀리 바닐을 좋아했었던 사람 그다음에 근데 서태지의 팬분들 여러분들 다
추억도 떠올리고 뭔가 이렇게 좀 뭐 헌사하듯 기리기도 하고 하는 추모하는 좀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태지형이 그 거리 낄 게 없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그거는 당당한데 뭐 네. 내가 왜 괜히 뭐 근데 캥길 문제는 게 있어. 이 영화가 개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파급력이 그렇지 뭐 이제 딱 봐도 이제 아마 우리나라 수입사에서 야 이거 뭘 관객들이 안 들겠는데 약간 해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시장성이 없어가지고 음. 뭐 안 넣어 하긴 뭐 반말리도 이렇게 파리가 날리는데 그럴 파네요. 그러네요. 반말리도 파리 날리고 뭐 도어즈 재개봉해도 씨 아무도 안 보고 이거 뭐 그런 거죠. 시장성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뭔가 어딘가에서 좀 음흠. 우리나라 수입사 중에 아무 데서라도 좀 아니면 하다못해 뭐 극장 개봉까지 아니라도 왜냐면 그 블루비틀도 나중에 개봉은 안 했지만 애플 TV로 소리 소문 없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OTT에서 네, OTT라도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